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이제 실제 사는 곳은 인천에 거주를 하고요. 저희 회사는 서울인데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부모님하고 이제 와이프하고 조카하고 다 같이 저희 그 영종도 가깝잖아요. 인천에서 영종도에 좀 바람도 쐴 겸 칼국수를 좀 먹으러 다녀왔는데요. 영종도에 그 미에네 회칼국수라고 인천에서 가까우신 분들 있으시면은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인터넷에 미에네 회칼국수 치면은 주소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국수 치고는 가격이 조금 비싸기는 해요. 근데 비싸기는 한데 막상 음식이 나오면 아, 이 정도는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맛있는 곳이라서 좀 추천을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 한번 드렸고요. 그래서 아주 좀 든든한 주말을 한번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늘상 하듯이 책 내용 한번 바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 좀 당연한 말이겠지만 다시 한번 더 보는 의미에서 아이고 네, 다시 해드릴게요. 네, 수익보다 위험 관리가 먼저다. 네, 수익보다 위험 관리가 먼저다라는 주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바로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노련한 트레이더와 이 미니어53 저자가 대화를 나눌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창 얘기가 진행될 무렵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리스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트레이딩이 뭔지 안다고 할 수 있지 라는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저자 또한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한다고 합니다. 수익보다 위험 관리에 신경 쓰는 트레이더는 장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 계획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 몇 가지만 좀 이제 보고 오늘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째로 보면은 전체 자본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베팅할 것인가. 앞에서 저자는 그 비율 베팅을 권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아울러서 이제 뭐 켈리의 공식, 도박꾼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성공한 도박사들이라면 잘 알고 있는 공식이죠. 켈리의 공식에 따라 최적 베팅 비율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존재한다는 점도 소개는 시켜드렸는데 사실 그 비율을 실전에서 그냥 초보자들이 정확하게 계산해 내기는 좀 어렵다는 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권유하는 이 비율은요, 대략 총 자금의 한 10% 정도 내외로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 비율은 조금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트레이더에 따라서. 만약에 총 자금의 한 20%를 한 번에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매우 공격적인 트레이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0%, 40%, 50%까지 베팅을 한다. 이거는 좀 도박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생각해 주시고 베팅 비율을 이제 첫 번째로 한번 그 리스크 관리에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매당 이 매수 매도하는 이 매매당 얼마만큼의 손실을 용인할 것인가. 매매에서는 이따금씩 찾아오는 이 대박이 있는 만큼 관리되지 않으면은요, 한 번의 계좌를 초토화시키는 쪽박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트레이더는 처음부터 자신이 용인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한도 손실이 발생을 하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기계적으로 매매를 중지한 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셔야 됩니다. 최대 이 허용 손실 한도에 대한 계획 없이 매매를 하다가 헛된 희망감을 가지고 손실을 키우는 트레이더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셋째, 뭐 당연한 말이죠. 손절매 전략 제일 중요합니다. 포지션에 진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확립되어야 하는 전략은 언제 빠져나올 것인가입니다. 이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하든 아니면 차트의 어떤 신호를 기준으로 하든 좀 자동적으로 트레이딩을 중지할 수 있는 명확한 손절매 기준을 가지지 못한다면은 트레이더는 언젠가는 손실이 불어나는 포지션을 끌어안고 그것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손절매는 뭐 100번 1000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넷째, 분할 매매 전략. 뭐 10%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한 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씩 분할 매매하는 거고요. 포지션을 확립하기 위해 분할 매매를 생각하고 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계획을 한번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다섯 번째,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거래하는 시장이나 종목을 좀 다양화시킴으로써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은 이 포트폴리오 이론의 골자입니다.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시장이나 종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더의 경우에는 또 다양한 전략으로 구성된 이 전략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한 단기 트레이딩과 장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포트폴리오를 또 운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또 어떻게 좀 분산하면서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쉬는 기준. 트레이더는 누적되는 손실 매매를 경험하게 되면은 감정에 굉장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본전을 되찾기 위해 좀 지나치게 공격적이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트레이딩에서는 굉장히 큰 트레이더의 리스크에 속하죠. 따라서 연속적인 손실 매매를 기록했거나 이 손실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커지게 되면 이제 기분 전환과 아니면 뭐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매매를 쉬는 기준을 마련해 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돈이 벌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시장과 자신의 전략이 호환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전략과 시장의 호환성이 회복되는 국면까지 시장 밖에서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 위험 관리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정리 한번 하고 가겠는데요. 트레이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에는 대개 전체 자본의 베팅 비율이라든지 매매당 최대 허용 손실 이런 기준을 정해둔다든지 또 정확한 손절매 전략 아니면 또 분할 매매 전략 뭐 피라미딩 기법이 대표적이죠. 분할 매매 전략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 그리고 이제 뭐 매매를 쉬는 기준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때 매매를 쉬는 기준에는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심리가 이리저리 흔들린다고 좀 느낄 때는 저는 모든 계좌를 다 비우고요. 그냥 다 일괄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쉬는 것이 저의 기준이거든요. 되게 단순한데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쉬다 보면은 느껴지는 게 좀 많아서 뒤늦게 갑자기 탁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것도 진짜 하나의 투자였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성공하는 트레이더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